자, 22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이제 P랑 Q 두 개가 있을 때 P와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랑 Q라고 하죠. 자, 그때 지금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를 이제 진리 집합으로 좀 나타내 달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납피면 지금 Q에다가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납피니까 P가 아닌 거라서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뭐 Q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때 화살표의 방향이 납피에서 Q로 가고 있는 거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뭐 전체 집합 U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Q가 있고 Q 안에 P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포함 관계인 거죠. 자, 그때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나씩 보기만 하면 되니까 1번은 당연히 맞죠. P 여집합은 Q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P랑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지. 지금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나타내는 게 P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당연히 P랑 Q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아닌 거랑 Q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P랑 Q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요 Q 바깥쪽 부분이겠네. 그래서 당연히 Q의 여집합 되고요. P와 Q의 교집합 얘기했는데 P와 Q의 교집합은 이제 여긴 거잖아요. 여긴 거니까 얘도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거죠. 뭐 형광펜이야 뭐 표시하려고 한 거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주고 나면 그냥 비교해서 살펴보면 끝나는 문제였죠. 자, 2번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모든과 어떤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제 구별해 달라는 건데, 일단 모든이라는 건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이란 얘기가 있으면 성립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어떤은 성립하는 거고, 모든이 성립하려면 거기 주어져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구별해 가면서 옳은지 그른지 체크만 해주면 될 건데, 자, 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이 x 값이 넣을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1, 2, 3, 4만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넣었을 때 다 8보다 작네. 당연한 소리죠. 뭐 1 더하기 3, 2 더하기 3, 3 더하기 3, 4 더하기 3, 다 8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참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어떤이라고 나왔으니까 저걸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근데 x에다가 뭐 2 넣든 3 넣든 4 넣든 다 성립할 거니까 얘도 만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세 번째 거는 어떤 x와 모든 y에 대해서 x제곱은 y 더하기 1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그 x는 어떤 거 하나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번에다가
x는 뭐든 하나 넣어볼 건데 지금 누구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자, 1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얘는 1이 y 더하기 1 요렇게 될 거니까 얘가 사실 원하는 건 y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근데 요 y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지금 1, 2, 3, 4인데 그것 중에 무엇도 만족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모두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은 뭐 어떤 나오고 뭐든 나오고 해서 되게 표현이 복잡해 보였지만 어떤 x를 내가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y 값들은 다 되면 된다는 거야. y는 내가 1, 2, 3, 4 다 넣었을 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값이 존재하냐 물어봤으니 3번은 x가 1일 때 존재했죠. 4번은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3보다 작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엔 x, y에다가 이제 뭐든지 넣어볼 수 있는 건데 제일 큰 거 넣어봐야 x에다가 4, y에다 4 넣었을 때 16 더하기 16해 32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뭐 쓸 필요도 없었겠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32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보다? 33보다 작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3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5번은 어떤 x랑 어떤 y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보다 작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는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지. 그럼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2잖아요. 얘는 당연히 1보다 크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xy 값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3이 아닌 것은 뭐예요? 5에 나와 있는 요것만 지금 거짓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전체 집합이 1, 3, 5, 7, 9로 주어져 있을 때 명제 집합 P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체크할 거 뭐야?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항상 x는 3의 배수다 이런 얘기지. 여기 얘기가 뭐야? 집합 P에는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란 얘기지. 그럼 3의 배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면 지금 여기 3 있고요. 9 있나요? 뭐 얘네들이 일단은 존재는 하네요. 자, 그리고 쓰다 보니까 적어도 라는 표현이 생겼으니까 뭐 생각해 줄 거야? 이 사건 생각해 줄 거지. 자, 그러면 집합 P의 원소를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집합 P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즉 P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을 생각을 할 건데, 그 집합은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 즉 2의 5제곱에서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즉 1, 5, 7로만 구성되어 있는 2의 세제곱을 제외해 주면 얘가 32고요. 얘가 8이니까 이게 24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원소 집합 P의 개수는 24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고 해서 마치 이제 뭘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처럼 문제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냥 사실은 여사건 이용해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이제 바뀐 거였죠. 자, 다음에 2-4번. 자, 전체 집합이 저렇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정이 참이 돼야 된다. 그럼 부정이 참이 되려면 부정부터 해줘야겠네요.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부정을 해주면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부등식이
3의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바꿔주면 부정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만족하려면 지금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얘는 뭐가 된 거야? 절대부등식 문제로 바뀐 거지. 즉 저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길 원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뭘 쓸 거예요? 판별식을 쓸 거죠. 판별식 써주면 81에다가 마이너스 3, 4, 12k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4k가 27이니까 k가 4분의 27보다 작으면 되겠네. 근데 k 값은 자연수 잠깐만 또 멍청한 짓 하고 있었네. 실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등호부터 상관없겠네요. 요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k 값이 4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요거 대충 8보다 조금 작은 숫자죠. 그래서 k에 이거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는 8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거니까 8이 아니라 7이지. 4, 7에 28이니까 오늘 진짜 함수가 엉망진창이네요. 얘가 그러면 7보다는 조금 크고 8보다는 좀 작은 아니다 7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거죠. 4, 7에 28이니까.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6보다는 큰 거지. 자,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최소 7부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는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이제 라지 P랑 라지 Q로 주어져 있을 때 P와 Q 사이에서 무슨 관계냐, 얘가 지금 어떤 조건이냐, P는 Q 사이에 어떤 조건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뭐 물어볼 수 있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죠. 그 필요 충분, 얘네들은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진리집합들 사이에서의 포함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지금 P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될 거고, P가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P를 Q가 포함하고 있으면 되고, 필요 충분이라면 P와 Q가 서로 같은 집합일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도 주어진 그 집합의 연산들을 정리해서 어떤 포함 관계를 보이는지 이제 살펴봐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P 교집합 Q 있고, 합집합에 P 차집합 Q인데 연산을 하려면 얘도 교집합의 Q의 여집합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P의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을 거고, Q 합집합, Q의 여집합. 자, 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인 거니까 교집합을 한 결과물도 P여야 되겠죠. 자, 걔가
P 합집합 Q랑 똑같대. 자, 그렇다는 얘기는 P랑 Q랑 합쳐봐야 P란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을 포함 관계로 나타내 보면 P랑 Q랑 합쳤을 때 Q가 나온다는 건 Q가 P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 P 교집합에다가 드모르간 먼저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얘가 P 여집합에 합집합에 Q가 될 거고, 분배를 해주면 P 교집합 P의 여집합 합집합 P 교집합 Q가 되겠죠. 자, 그때 요거는 어차피 공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합집합을 해봐야 P 교집합 Q만 나오겠죠. 근데 요 값이 또 뭐래요? P라는 거네. 자, P랑 Q랑 겹쳤을 때 나온 결과물이 결국 P랑 똑같다는 건 P가 P 교집합 Q랑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 교집합 Q랑 같다는 거는 결국 이 P라는 아이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P라는 건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Q라는 게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얘를 상등이라고 하죠. 그럼 포함관계가 지금 서로 상등인 거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포함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걸 살펴봤더니 서로 같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은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얘를 보여준다는 건 이제 앞에서 뒤에로 갔을 때랑 뒤에서 앞으로 갔을 때 서로 참이 되는지 혹은 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죠. 1번 같은 경우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니? 그럼 얘는 맞죠. 근데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니? 그럼 얘는 아닌 거지. 왜냐면 제곱해서 1 됐을 때 그 값은 1도 될 수 있고 마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이면 1이 되는 건 맞는데 제곱이 1이라고 1이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 조건인 거죠. 자, 두 번째는 1이면 세제곱도 1이니? 그럼 얘는 맞죠. 세제곱이 1이면 얘는 1이니? 얘도 맞죠.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거네. 자, 3번은 x랑 y가 정수일 때 합과 곱이 정수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맞죠. 근데 합과 곱이 정수라고 해서 x랑 y가 정수인 거는 아닌 거죠. 그럼 얘는 정수니까 정수인 건 맞는데 반대는 안 되니까 충분 조건이 될 거고, 요 3번 같은 경우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요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일이고 알파 베타는 1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합과 곱이 지금 정수인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근이 정수인 건 아니죠. 왜? 이거 허근 나온 거잖아. 허근 나오고,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아이니까 그 오메가죠. 그러니까 발레로 이제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은 양수고 양수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인 거 맞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 자, 근데 합과 곱이 양수일 때 XY가 실수구나. 그러면 뭐 얘는 성립하겠네요. 실수가 아니라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실수라고 했으면 당연히 합과 곱이 양수면 각각도 이제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이네요. 여기 이제 요 조건이 있어서 XY가 실수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XY가 X 더하기 Y보다 크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4보다 크면 X가 2고 Y도 2 이상이, 아니, X가 2 초과고 Y도 2 초과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대로는 당연히 되죠. 2보다 크고 2보다 큰 걸 더하면 당연히 4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곱해도 당연히 4보다 클 거고, 합이 곱보다 큰가, 이거는 좀 빼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한번 빼볼까요? XY에서 X 빼고 Y를 빼주면 얘는 X-1이라고 Y-1이라고 1 빼주면 될 건데, X가 2보다 크면 이제 X 빼기 1도 1보다 클 거고, 쟤도 1보다 클 거니까 둘이 곱한 건 또 1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래서 2보다 크고 2보다 크면 XY가 X 더하기 Y보다 크고 X 더하기 Y는 4보다 크다는 성립해요. 자, 근데 반대로도 과연 성립할까? 반대로도 과연 성립할까? 엄청 큰 숫자면은 그게 2보다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X가 이제 한 100억이야. X가 100억이고요. Y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X가 100억이고 Y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합이 더 크겠구나. 그럼 너무 큰 숫자를 했는데, 그러면 X가 100억이고 Y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밑에 우리 5번에서 XY가 X 더하기 Y보다 큰 거도 이제 성립하려면 X 빼기 1이랑 Y 빼기 1이 1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1보다 큰 거는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0보다 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둘이 곱한 것도 당연히 4보다 크죠. 100억에다가 2분의 3을 곱했는데 150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100억에다가 2분의 3 더한 거죠. 당연히 다 4보다 크죠. 자, 근데 X는 100억이었으니까 2보다는 큰데 Y가 2분의 3이니까 Y가 2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례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6번은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A는 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 항상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거지. 근데 그게 꼭 A랑 B랑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랑 B랑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A 교집합 B인 거잖아. 얘는 당연히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죠. 언제나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항상 얘는 항상 교집합이 합집합의 부분집합인 건 항상이에요. 근데 그게가 A랑 B랑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A랑 B랑 같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필요 조건이겠네요. 자, 7번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C래요. 그러면 다 합쳤을 때 C가 나온다는 건 C가 지금 다른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관계인 거네. 지금 그래서 7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했을 때 C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A 합집합 B가 C의 부분집합인 거죠. A 합집합 B가 C의 부분집합인 거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A도 C, B도 다 C 안에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C랑 같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몰라. 근데 얘네들을 다 누가 덮고 있는 거야? C가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런 상황이면 당연히 A 교집합 B 교집합 C나 A 교집합 B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A 교집합 C랑 A, B랑 같다라는 게 C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건데,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A 교집합 B가 C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건 그냥 뭐야? C가 되겠지. 아니, 이제 C가 될 거고, C가 곧 뭐예요? A 교집합 B인 거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가 됐을 때 A 합집합 B도 C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A 합집합 B도 C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C는 사실은 A와 B의 교집합이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네요. 8번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래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래. 그러면 A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네. 뭐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 얘가 B 합집합 C가 된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에도 부분집합 맞죠? 근데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에도 부분집합일까?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인 거죠. 뭐
정답 확인해 보면 충분, 필요 충분,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충분 요렇게 나올 거고요. 뭐 그냥 봐서 당연하게 성립되는 것들은 뭐 따로 얘기 안 했고, 나머지 것들은 뭐 발레로 좀 들여보다던가 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포함 관계를 한번 표시해 본다던가 하면서 확인을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 필요 충분 중에 알맞은 용어를 써 넣어라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거는 A, B, C가 실수일 때 A, C가 0보다 작다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빼기 4AC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C가 0보다 작아. 그럼 B제곱 빼기 4AC는 당연히 0보다 크지. 왜냐면 AC가 음수라며 B제곱은 양수고, 그럼 양수에다가 음수를 4배에서 빼주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B제곱 빼기 4AC가 양수가 나왔어. 그럼 이제 AC는 음수인가? 그러면 얘는 뭐야? 아닌 거지. 왜냐면 음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B제곱이 100이야. B제곱이 100이야. AC를 했더니 뭐 한 10이야. 그럼 100에서 40 뺀 거니까 당연히 영수 나온 거잖아. 근데 그때 AC가 음수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B제곱 빼기 4AC가 언제나 양수가 나올 거니까 성립하는 건 맞는데,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다고 해서 꼭 AC가 0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성립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성립 안 했으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인 거죠. 자, 두 번째는 AB가 0보다 작고요. AC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얘가 뭐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얘가 0보다 당연히 커야 되지. 알파 베타를 해주면 얘가 A분의 C가 돼야 되고, 얘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어차피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양수가 됐으니까 이게 성립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판별식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도 0보다 크다는 걸 이렇게 확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여기서요, 원래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와 B는 부호가 반대니까 얘도 당연히 뭐야? 부호가 반대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 A와 B의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양수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살펴보면 얘는 부호가 같은 거잖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요거도 맞고요. 자, 근데 요거 성립할까요? 얘는 모르는 거죠. 이제 B제곱은 양수인 거 맞는데 AC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AC가 만약 음수였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만 얘는 양수였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허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지 않네요. 얘는 성립하지 않네요. 그럼 이제 반대가 될까 이거예요. 반대가 될까. 그럼 두
근이 양수를 간다는 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요. a분의 c도 0보다 크고요. b제곱 빼기 4의 c도 0보다 큰 요 상황이면 ab의 부호가 반대고 ac의 부호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는 거죠. 요건 맞는 거니까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되네요. 얘가 필요 조건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부등식 x제곱 빼기 3 절대값 x가 0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제곱하나 절대값 제곱하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뭐 요렇게 생각해 볼까요? 얘는 절대값 x로 묶어주면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럼 얘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3부터 3까지다 요거죠. 자, 얘가 어떤 부등식 x가 알파 이하는 필요 조건이고 베타부터 0까지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얘네들 사이에서 포함관계를 표시해 달라는 거니까 나타내 보죠. 그럼 여기 3 두고요. 가운데쯤 0 두고 여기 3 두고 여기 색칠 여기가 일단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될 거고 첫 번째 게 알파 이하가 필요 조건이라 했잖아. 필요 조건이라는 건 결국은 걔가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뭐 요런 관계로 나타내 줘야겠네요. 요렇게 되면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부터 0까지는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포함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베타 잡고요. 요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베타 입장에서는 마3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알파 입장에서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얘가 원하는 건 알파 빼기 베타의 최소값인 거니까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요. 얘가 3에서 마3 해주는 거겠죠. 6. 그래서 얘가 원하는 값은 6 이렇게 나오나요? 잠깐만.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커지면 안 되겠네. 지금 요걸 빼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0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작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0 빼준 거랑 같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3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요. 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 3개의 명제가 참이래요. 그 P이면 Q래. 그러면 나타내보면 요게 일단 참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R이 아니면 Q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대우도 참이니까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S가 아니면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요런 관계인 거네요. 다음은
지금 일단 포함관계 생각해 보면 P는 Q고요. Q는 R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요거를 포함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집합으로 표현했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은데 S의 여집합이 지금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 명제는 저거 대우를 생각해 보면 Q이고 R이면 S다 이런 얘기인 거지. 얘는 뭐 요렇게 생각해 주고 나면 얘는요 Q 교집합 R이 S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인 거잖아. 근데 Q는 R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Q가 다시 뭐야? S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네. 그럼 요거 이용해주면 Q면 다시 뭐 돼요? S 된다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집합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좀 관계가 좀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더 잘 보이는 거지. 뭐 또는이나 이고로 명제로 표시했을 때 관계가 더 잘 보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일 때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P면 S냐. 그럼 P에서 출발해서 S로 갈 수 있죠. Q면 S냐. 얘도 맞죠. P 또는 Q 또는 R이면 S냐.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또는이니까 P면 S 갈 수 있고 Q면 S 갈 수 있고 R이면 S 갈 수 있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PQ는 갈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P이고 Q이고 R이면 사실은 뭐예요? P이고 Q이고 R이면 P지 P. 포함관계 생각해 보면 얘는 P 교집합, Q 교집합 R인데 얘가 지금 포함되고 있으니까 얘는 다시 뭐예요? P 교집합 Q고요. 또 P는 Q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P인 거지. 그럼 P리면 S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얘도 맞네요. 잠깐만. 아, 이상한 얘기하고 있었다 또. 얘가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이어야 되지. 그럼 얘는 뭐야? P 합집합, Q 합집합 R인 거잖아. 얘는 뭐 R이죠. R이 S로 갈 수 있는 건 없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3번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P 또는 Q면 P인 거죠. P가 R이냐? 얘도 맞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 생각해 보면 표현하는 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는 요거 3번이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관계 찾는 거, 요게 일단 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였고요. 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도 도입해야 돼? 진리집합도 생각해 보자.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3단 문법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들이 어떤 명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이게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그냥 명제가 누구랑 3일에 연결해 보면 알아서 잘 짝지어지는 것들 위주로 봤을 건데, 얘는 다조건 때문에 이거 집합 관계로 다시 한번 좀 바꿔서 해석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뭐 워낙 이제 사실 명제 파트는 어렵게 내려면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분한테 엄청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얘네들 관계들 사이에서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보고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다. 요 정도는
굉장히 좋은 꽉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변칙인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얘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관계 나왔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지 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P가 필요 조건이래.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화살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Q가 P한테 지금 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R이 Q한테 화살을 쏴야겠네? 뭐 이렇게 쏴볼까요? S는 R의 필요 조건이야? 그럼 S는 또 R한테 화살을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랑 S는 필요 충분이요. 그럼 이제 양방향 화살 이렇게 쏴주는 거네. 그래서 관계는 좀 이렇게 나왔어요. 관계는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이제 필요 충분 이런 것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1번에서 보니까 R이 P이기에 한 무슨 조건이냐? 그럼 R에서 P로 화살 쏠 수 있나? 이렇게 본 거죠. 쏠 수 있죠. 근데 화살을 받을 수는 없네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 조건인 거죠. P 또는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 또는 Q면 P 합집합 Q란 얘기잖아. P 합집합 Q. 자, 근데 P 합집합 Q는 P가 지금 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얘는 뭐인 거예요? P인 거죠, P. 그럼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P는 R한테 화살을 받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P 이고 Q잖아요. P 이고 Q. 결국 얘는 뭐야? Q인 거지, Q. 교집합인데 P가 지금 Q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교집합은 당연히 Q겠죠. 그 다음에 R 또는 S. R하고 S의 합집합이래요. R하고 S의 합집합. 그러면 R은 지금 S에 포함되어 있잖아. 얘는 그냥 뭐예요? S인 거지, S.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야? P는 S랑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얘기 나와 있잖아. 얘는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인 거지. 아까 우리 9번에서도 그랬지만 뭐 또는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애초에 포함 관계가 결정돼 있다면 간단하게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하고 막 변칙적이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없을 거니까 결국은 필요 충분 관계는 참이 성립한다는 거고,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관계니까 뭐 또는 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주눅들고 긴장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 없이 걔네들끼리 그냥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확 정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의외로 되게 간단한 물음이 돼버리는 거지. 애초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처럼. 또 요렇게 접근하는 거 아까 우리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조금 의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A 교집합 C가 C래요. 그러면 A랑 C의 교집합이 C라는 건 C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1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B는 하고 C하고 합집합을 했을 때 그게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네. 그럼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A와 B의 일부분하고
합집합 C를 하면 당연히 C의 부분집합 일 수는 없지. 그치?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인 줄 알았네. 자, 그럼 얘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거는 C가 지금 A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C가 A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도 A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럼 부분집합과 부분집합들을 합해봐야 어차피 부분집합인 거네.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일단은 성립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정리했을 때 우리가 C가 A의 부분집합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A 교집합 B랑 합집합 C를 냈을 때 얘가 A의 부분집합인가 이렇게 봤는데 어차피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다 A의 부분집합들인 거지. 걔네들을 합해봐야 A의 부분집합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케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얘기하는 건 A 교집합 B랑 합집합 C를 한 게 A의 부분집합이면 C는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어차피 합집합인 거니까 그럼 얘도 관계를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한 거잖아. 그 얘는 당연히 뭘 포함하고 있어요? C를 포함하고 있겠지. 왜냐면 A 교집합 B에다가 C를 끼얹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거는 C를 끼얹은 거니까 C를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죠. 얘가 지금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네. 요렇게 해석했으면 처음부터 왼쪽 오른쪽 갈 건 없었네. 그럼 얘도 뭐야? C가 A를 포함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성립하는 거죠. 얘는 필요 충분이네요. 자, 두 번째 거는 모든 C에 대하여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성립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모든 C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언제나 성립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저게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C 값이 뭐든지 다 된다고 했으니까 되게 극단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가 만약 공집합이라고 해보자. 공집합이라고 하면 그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C가 또 다른 극단적인 게 전체 집합 해볼까요? 전체 집합 해보면 B가 A의 지금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죠. 어차피 B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B일 거고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A일 거니까 C가 전체 집합이라면 B는 A에 포함된다라는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사실은 뭐 저기 교집합 했을 때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A가 B의 부분집합 이건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C가 모든 C에 대해 성립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보통은 이제 모든 C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추가되면 이때는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모든 C에 대해서 저게 언제나 성립하려면 C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C가 뭔 값이 되든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예요? 성립하는 거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X를 없애버리고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모든 C에 대해서니까 그때는 C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럼 성립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애초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어떤 C를 갖다 붙이더라도 포함관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네요. 그때 우리는 이 아이를 필요충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도 필요충분이네요. 자, 3번은 A가 C에 포함되고요. B가 C 여집합에 포함되는 C가 존재한대요. 다 여집합 일단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A가 C에 포함되고 C가 그러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상황인 거지. 역으로 해주면, 대우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C가 존재한다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냐, 혹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저런 관계를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생각해 보면 B 여집합 안에 C가 있고 C 안에 A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A 교집합 B라는 게 없지. A 교집합 B가 있을 수가 없잖아. B라는 것 자체가 B 여집합 바깥쪽에 있는 건데 B 여집합이 A를 포함하고 있으면 당연히 생길 수 없죠. 그럼 반대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 저런 포함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지. 뭐 당연히 되죠, 얘도. 어차피 둘 사이에서 지금 전혀 만족하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안 만나는 상황이라면 A를 포함하면서 B 여집합에 포함되는 C를 내가 어디다가 적당하게 그릴 수 있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얘도 뭐요? 얘도 참인 거네. 그럼 얘도 필요 충분인 거죠. 여러분 명제 파트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눈으로 읽고 오케이 틀려 맞아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없고 이게 뭔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싫어하면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조금 꼬아내면 꼬아낼수록 그냥 못 풀 가능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얘가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좀 꼼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생이 되고 내신이 막 당장 코앞인데 이런 걸 막 하나하나 뒤져갖고 찾아보고 있다, 이거는 약간 밀어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런지 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좀 고민해보고 왜 그런지 조금 더 찾아보고 식으로 좀 나타내보고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좀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할 수 있을 시간이 없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바빠. 자, 4번은 이제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런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게 뭔 소린지부터 정리를 해야겠지. A 합집합 B 하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써주면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럼 얘 무슨 소리야?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 빼달라는 거죠. 근데 요까지 보고 나서 얘가 뭔지 모르면 안 돼. 이게 뭐야? 차집합이지. 대칭 차집합. 그럼 얘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죠. 자, 그렇게 정리했던 아이가 B 차집합 A래. 저것도 이제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자, 그럼 얘가 무슨 소리냐?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B 차집합 A란 얘기는 A 차집합 B가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란 얘기지.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 우리 저번에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요 표현이 나오면 포함 관계를 바로 판단해 주자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돼 라고 해서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얘는 내가 의식해야 보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의식해서 봐줘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저 앞에 이제 그 4번에 표현된 식들을 정리해 보면, 자, 그럼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B에 포함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B에 포함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왼쪽으로 물어볼지 오른쪽으로 물어볼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당연한 소리가 필요 충분 관계죠.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A는 B에 포함되고요. C는 D에 포함되어 있고, 자, 그때 물어보는 게 지금 두 개네요. 하나는 지금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 조건은 B는 A를 포함하고 D는 C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B랑 D랑 겹치는 게 없다면 A랑 C랑 겹치는 게 없어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5번도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첫 번째 물음은 이거예요. B라는 아이가 A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그 다음에 D라는 아이가 C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근데 여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A랑 D랑 안 만나. A랑 D랑 안 만나. 그럼 저 큰 것끼리 지금 안 만나는 거잖아. 큰 것끼리 안 만나면 작은 것끼리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럼 요런 상황이라면, 즉 B 교집합 D가 공집합이라면 A 교집합 C도 뭐예요?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면 B 교집합 D도 공집합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요 D라는 집합을 적절하게 끌고 와서 A랑만 안 만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C랑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B랑 C랑 안 만나, 그러니까 C랑 D랑 안 만나고 있잖아. 안 만나고 있지만 B랑 D가 안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얘가 이런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요 관계는 우리가 참이라고 말해줄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되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D를 포함하고 있는 거랑 B가 C를 포함하고 있는 거 사이에는 무슨 관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관계는 뭐야? B가 A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C를 포함하고 있대요. 자, 그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거는 이제 A가 D에 포함되어 있어. 자, 그러면 B가 C에 포함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A가 D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D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D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 C도 있고요, A도 있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A를 뭐 해야 돼? B가 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요 B는 뭐만 하면 돼요? A만 품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조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B가 C도 포함하고 있니?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B가 C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A는 D에 포함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B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원래 A만 갖고 있던 거잖아. 근데 얘가 뭐도 갖고 있어? 근데 요 아이를 누가 갖고 있어? C가 이렇게 갖고 있다며.
근데 C는 또 누가 갖고 있어? D가 이렇게 갖고 있다며. 그럼 요 관계면 A는 D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A는 D 안에. 그래서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되네요. 얘는 무슨 관계예요? 필요 조건인 거죠. 그 포함 관계 나타낼 때 집합이랑 연결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뭐 명제나 이런 것들이 뭐 되냐 안 되나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집합과 연산도 적용해야 되고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봤을 때는 10번 문제나 11번 문제나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면 저기 앞에 넘어가고 6번 문제나 11번 문제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랑 아니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내가 다 찾아보면서 그게 되는지를 보이는 거랑은 약간의 레벨 차이는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에도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보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되고 관계를 좀 찾으려고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합 정리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표현들이 있어요. 막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줘,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 봐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야 그게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 넘어갔을 때에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 왜냐면 집합이라는 건 명제를 설명하고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배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어 쓸 때 했던 연산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 과정에서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계속 도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습하실 때에도 좀 의식적으로 이거 기억해야지 하고 이제 챙겨 가셔야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아요. 그럼 그때마다 명제를 풀고 있는데 집합 때문에 막히고 함수를 풀고 있는데 집합 때문에 막히고 이런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가면서 복습을 좀 자주 해주셔서 아예 그냥 자기 몸에 배워 주시면 나머지 문제를 풀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인데요.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P랑 Q랑 무슨 조건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뭐 부등식을 좀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문자가 좀 나와서 그렇지 표기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얘도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아니 양변에 a 해야 되니까 x가 a-1보다는 작고요, a 더하기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b-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요게 p의 조건이고요. q 조건은 a-b-2랑 x-y, 그 다음에 a-b 플러스 2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P와 Q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건 그냥 연산해 주면 되니까 얘네들 그냥 바로 연산해 보죠. 이제 a-1하고 x 있고 a 더하기 1 있고요. 덧셈 연산이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마이너스 y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되겠죠. 얘네들 사이에서 덧셈 연산을 해주면 그냥 위아래 더하면 되잖아. a 빼기 b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 a 빼기 2 더하기 2. 자, 하고 났더니 q 조건 만족하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p면 q이다는 참이라는 거지. 이제 둘이 그냥 더해봤더니 원하는 값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저건 되는 거네. 그럼 반대로 저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각각 저렇게 쪼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즉 q이면 p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성립하면 필요 충분, 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충분 조건인 거죠. 자,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저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내가 x 더하기 y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마일부터 5까지야. 마일부터 5까지야. 그럼 쟤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얘가 마2고요. 얘가
5 이렇게 해봅시다. 그 마이랑 5랑 더하면 3이잖아. 그러면 마이하고 5 사이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x라는 조건을 뭐라고 두냐면 얘는 뭐 마일부터 4까지다 이렇게 해놓고 y 조건을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줬다고 하자. 그럼 요렇게는 되는 거죠. 0부터 마일부터 4까지 있는 거랑 0부터 1까지 있는 거를 더했어. 더하고 나면 마일부터 5까지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요 상황은 되냐 이거야.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지. 지금 여기는 수많은 쌍 중에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만족해 안 해? 이거 만족 안 하고 얘 만족 안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요 사이에 들어온다는 게 각각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느냐.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아 그럼 너는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둘이 더해서 4가 나오는 쌍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이 꼭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만족해야 돼? 이건 아닌 거잖아.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만족하는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범위는 얘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연산을 부등식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각각의 부등식의 해 범위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이 문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게 이제 뭐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뭐 Q도 나오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았으면 우리가 발레를 들어줄 수 있게 되죠. 그럼 요 케이스의 발레를 생각해 보면 더해서 저 범위에 들어오는데 XY가 저 범위가 아니면 되는 거야. 주어진 P의 범위가 아니면. 그래서 X를 그냥 무난하게 A 해보자. A 해보고요. Y를 무난하게 B에다가 2보다는 작아야 크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근데 저 범위를 벗어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둘이 뺀 거는 x 빼기 y는 a 빼기 b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얘는 q의 범위 만족하는 거지. 자, q의 범위를 만족하는데요. 얘가 지금 p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죠. 이런 발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인 거는 맞아요. 둘이 연산하면 되니까. 근데 Q이면 P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쌍도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성립 안 하는 거네요. 얘는 성립 안 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안 된다. 즉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2단원 연습 문제 이제 전체 다 풀어봤는데, 앞 단원에 비해서 생각하자면, 문제 자체가 계산을 많이 요구하거나, 특정 테크닉을 알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필요냐, 충분히냐,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관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생각해보고, 안 되는지 되는지, 된다면 왜 되는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살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기는 했겠죠. 근데 지금 아니면 이런 생각을, 이게 사실 사고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입시라는 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해둬야 돼요. 지금 해서 이렇구나 라는 걸 익혀놓고 그때 갔을 때에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고의 근육을 좀 키워놓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귀찮은 거고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을 때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차시에는 23단원 연습 문제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